빠르게 또 수급으로 가볼까요?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이 하락폭을 계속 줄여나가면서요. 지금 보합권에서 상승 시도를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되게 재미있는 흐름은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오전에는 오늘 파는 척하다가 그렇죠. 한 10시쯤 넘어 우리 시작할 때쯤 되면은 다시 또 사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 계속 연일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 매수 동향 함께 살펴보시면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을 매수하고 있고요. 오히려 삼성전자를 오늘 매도하면서 최근 이 상승했던 제약바이오에서의 펩트로는 매도하고 있고요. 오늘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지만 NHN도 매도하고 KB금융 같은 종목들 매도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 동향 함께 살펴보시면요. 알테오젠 매수하고 있고요. APR 담고 있는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 함께 매수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기관 투자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매도하면서 금융 지주사들까지 매도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로는요. 오늘 외국인 수급 중에 굉장히 수급이 특이한 종목이 있는데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예. 기판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최근 수급을 들여다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12거래일 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매수하고 있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네.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또 구하기 위해서 한 분 전문가 나와주셨고요.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의 연속적인 외국인 투자자들, 외국계 창구를 포함한 연속 네. 순매수가 궁금하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네. 대체적으로 우리가 1분기 그리고 2분기 데이터에서 확인됐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AI 성장 기조가 명확하게 좀 확인된 바 있었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부분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던 이 알파벳의 경우에도 사실 이 캐펙스 투자 부분들을 이 하반기에 100억 달러 정도를 더 증가시켰던 요인들이 오히려 AI 투자에 관련된 성장성들에 관련된 기대 요인이 좀 될 수가 있겠고 이수페타시스의 경우에는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2분기 전체적인 어떤 실적 추정치가 1개월 전 대비해서 좀 상향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컨센서스에 대한 어떤 상회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고요. 지난 1분기 대비해서에 대한 노이즈를 좀 보면 대규모 유상증자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한 차례 어떤 주가 좀 조정을 받는 어떤 계기가 좀 됐었는데 유상증자가 좀 철회되고 난 이후에 가격 정상화를 좀 거치고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그런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전 당분간 해당되는 어떤 가치를 점진적으로 좀 반영시키는 과정에서 특히나 반도체 장비주들보다 반도체 소재사들에 대한 이익기여 대비해서 주가의 어떤 이 상승 여력 부분들은 조금 더 좀 유효하게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좀 보면 이 커스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2026년도에 엔비디아에 대한 독점적인 어떤 지위 체제가 좀 흔들릴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일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에이직 반도체에 관련된 수요량들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특히나 고다층 기판을 공급하고 있는 동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고객사를 좀 다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수페타시스의 어떤 가치 방향들은 상반기보다 하반기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저는 사실 내용은 잘 몰라요. 네, 약간 고루한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뭔가 아직 좀 액티비티하거나 영어를 자꾸 써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능동적인 기업들. 그런데 이 기업은 그냥 꾸준함 정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슈가 나오면 이제 그 AI 칩. 네. 어제 테슬라도 자체 AI 칩을 주문 생산을 삼성전자한테 준 거잖아요. AI6. 뭐 애플도 M 시리즈가 있거든요. 뭐 M7, M6까지 나왔나? 혹시 모르겠네. 하여튼 그건 자체 칩들. 그래서 네. 아마 PCB 기판? 네. 이런 이슈인가 그래서? 그리고 이 스페타시스가 계속 꾸준히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실적 시즌에 빅테크들의 실적을 좀 확인하고 나서 투자가 확대된다는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자신감에 가장 많이
빠르게 먼저 반응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이번 주도 남아있는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잖아요. 애플부터 아마존, 메타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대거 늘린다라고 발표한 가운데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좀 살펴보면서 더 투자가 확대된다라고 했을 땐 좀 더 자신감을 가져봐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 우리 냉동김밥 얘기했잖아요. 냉동김밥이 잘 팔리면 일단 김 주문해야죠. 안에 들어가는 단무지도 주문해야죠. 재료를 막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스페타시스는 뭐 캐펙스 증설 뭔가 나오면은 이게 같이 연달아 연동되는 건가요? 일단 뭐 수요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기존의 기판 대비해서 고다층 기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HBM이라는 게 반도체 적층 구조를 좀 쌓는 것처럼 기판도 네. 다층으로 좀 적층 구조를 쌓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의 수요량들이 증가되면 될수록 PCB에 관련된 공급량들이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인데 블랙의 울트라가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인 좀 양산을 하게 되면 HBM의 추정치가 여기서 한 2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판의 수요량들은 2.5배 정도가 더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가 현재 이 MLB 기판에 대한 공급량을 엔비디아에 가장 많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도에 일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지만 여기도 해서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AMD 같은 다른 고객사양에 대한 매출 비중이 다각화되면서 좀 분산될 수 있는 요인이라면 오히려 내년도에 가격 경쟁의 어떤 심화 요건들이 좀 현실화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어떤 수급 노이즈 이런 부분들과 좀 대비되게 오히려 실적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추정 OPM도 한 25%에서 한 30% 정도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좀 생각하는 정상적인 원가 구조는 한 35%에서 한 40%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상반기보다 오히려 좀 하반기에 조금 더 좀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네. 이 B2B 기업은 이게 뭐 그들만의 리그라서 네. 사실 뭐 적층, MLB 네. 다층, 멀티 레이어 보드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MLCC라고 그 세라믹 컨덴서 내가 사실 까보지도 못했거든. 너무 작아가지고 분해도 안 돼요. 네. 그렇다 하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사실 좀 어려운 분야이긴 해요. 하여튼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 네, 일단 뭐 조정시 매수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조정시 매수. 네네. 오늘도 52주 신고가에 대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항상 뭐 제가 방송에서도 좀 여러 차례 좀 강조를 좀 해드리는 바 있었는데, 일단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보다 사실상 뭐 이익률에 관련된 수반기법들이 오히려 좀 추가적인 연속성들을 좀 보여주는 부분.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좀 언급했던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에 관련된 특히나 호실적 말고 캐펙스에 관련된 투자 기조가 좀 더 확장된 유지를 좀 보여준다면 오히려 연속적인 어떤 기대감들은 재차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세의 힘. 네.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뭐 하여튼 조정지 매수라는 평이한 전략이지만 그게 또 맞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두 번째 기업 갈까요? 네, 두 번째 기업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PR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APR이 다시 한번 5.67% 상승하면서 17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 1,343억 원 규모의 첫 현금 배당 소식을 전했는데요. 2% 정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의 기대감을 끌어올리면서 오늘 수급에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의 주가도 매력적인 구간이 맞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시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APR. 네. 7월 뭐 수급 동향들을 좀 보면 기간보다 외인이 좀 더 강한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였고 기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매도세가 좀 더 강했기 때문에 오늘 이 기관의 어떤 매수세들은 일단 이 수급의 어떤 전환 차원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실적 기대감들이 좀 유효하고 오늘 발표됐던 뭐 배당 결정 내용들 좀 보면 시가 배당률이 한 2%입니다. 이게 중간 배당률 치고는 좀 높은 수준인데 중간 배당이 시가 배당률로 2%. 네네. 그럼 연간 4% 가까이. 그렇죠. 근데 기말 배당의 추정치는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새 전이겠고. 네네 그렇죠. 네. 그럼 세금 떼고 나면은 사실 시중 금리가 지금 좀 낮은 수준이라서 이 시가 배당률이라는 게 중요하게 오는 거는 그러니까 대부분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투자자들은 은행에 넣어놓는 뭐 다 안전자산으로서의 금리보다 얼마나 더 주는데 이러거든요. 시가 배당률 2% 아주 높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해.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참 이게 애매하게 줄을 타더라고요. 보면.
2%라는 수치가 낮은 건 분명한데 일단 화장품 기업 특히나 APR에 대한 최근의 실적 기조, 이 이익 기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부분이 기말로 갈수록 배당률에 대한 상향 관점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이 북미 시장에 대한 선전 효과들이 재차 좀 증명이 좀 되고 있는데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해당돼서 뭐 뷰티 디바이스를 좀 논외로 한 화장품 부분들이 1위 그리고 2위까지 좀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 미국 안에서에 대한 브랜드 침투율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APR이 좀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2분기 전체적인 화장품 수출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수치상으로는 좀 좋았지만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면 중국이 최근 월간 데이터 기준에서 한 3개월 정도 좀 감소가 좀 됐었고요. 북미 시장이 지난 4분기에서 올해 1월, 2월까지 넘어오는 구간들은 좀 월간 데이터에서 좀 감소를 했지만 3월을 좀 기점으로 해서 재차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피크 논란들이 좀 완화됐던 기대 요인들 안에서 북미향 성과를 좀 내는 기업들이 오히려 실적적인 어떤 측면 또는 이익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하반기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영업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증권사의 어떤 이 전망치 상단에서도 굉장히 좀 다른 수치를 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예상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욱더 큰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유럽과 중동 매출에 관련된 인식들이 3분기부터 좀 본격화됐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 관점에서에 대한 이익률이 오히려 좀 기말 배당 요건들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한 주 매수 하면 17만 5천 원 사면은 3,500원 준대요. 네, 괜찮나? 괜찮네요. 냉동김밥 냉동김밥보다 더 매력적이네요. 하나 사는 것보다. 네. 아, 오케이. APR. 그래서 관심 있어요? 관심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매를 해야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단기 성향이면 단기 전략으로, 중장기면 중장기로 봐야 되는 게 지금 주가가 뭐 비싼 거 빼고는 다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한 매출이 한화 300억 원을 돌파했는데 지금도 꾸준히 검색량 상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 연애 관련 프로그램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에 나오는 일반인 출연자들도 나와서 직접 뜨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저 기계가 뭔지 또 검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비싼데 화장품, 뭐 뷰티 디바이스의 그 사이클의 랠리는 이제 끝이 아니다. 한 2026년까지는 적어도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의 있어서. 네. 그리고 저도 더 예뻐지고 싶어요. 예뻐요. 충분히 예쁘고. 요즘 들어 부쩍 방송을 보면은 네. 여기 뭐 주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저 지금 집에서- 봐요. 지금 막 살쪄가지고 막 늘어지고 밖을 안 나고 운동이 왜 이렇게 더우니까 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같이 운동합시다. 우리. 시도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욕망이 계속되는 한 요즘 어. 목줄도 관리를 하고 싶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좀 계속 이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좀 만들어내지 굉장히 중요한 않을까. 투자 포인트죠, 사실은. 인간의 욕망이 지속되는 한 주가도 뭐 이 기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APR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해 주시죠. 네, 7월 16일 18만 3,300원 52주 신고가 돌파하고 난 이후에 일부 좀 수급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2분기 어닝 기대감들 여전히 좀 남아 있고요. 일단 중기 추세에선 안에서에 대한 흐름들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뭐 조정시 매수 전략을 좀 유효하겠지만 네. 오늘 5% 정도 상승한 걸 좀 감안했을 때 일단 뭐 쉬어가는 구간에는 재차 좀 모아가는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두자라는 의견으로 두 분 모두 공통되게 주셨습니다. 저 역시 또 관심은 있는데 관심만 있다 저는. 네. 매매를 할 수가 없어서 수급 분석해 주는데 도움을 주신 분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김유정 아나운서도 함께 또 같이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